최근 나사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제작한 초대 질량 블랙홀로 진입할 때의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공개하였습니다. 태양 질량 430만 배의 우리 은하 중심 공수자리 A스타 블랙홀과 유사한 모델을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지구 태양 간 거리 정도로 근접하였을 때부터 중력 렌즈의 효과로 시공간이 급격히 휘어지기 시작하며 뒤쫓아 탈출할 수 없는 사건의 지평면에 다가갈수록 사건의 지평면 주변에 갇힌 엄청난 양의 빛, 광자들로 인해 극도로 밝아집니다. 여러 겹의 광자띠를 지나면서 사건의 지평면으로 진입하는 순간 완전한 암흑이 찾아오고 블랙홀의 중심, 특이점으로 낙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선이 블랙홀로 진입할 때 강력한 중력에 의한 시간지연 현상을 보여줍니다. 광자, 즉 빛의 띠 주변을 통과할 때에는 외부 우주시간과 지연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면에 근접할수록 시간지연은 급격히 커지며 사건의 지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시간지연은 무한대가 됩니다. 즉, 사건의 지평면에 초근접한 경우 우주선의 시간이 불과 1분이 지나도 외부 관찰자의 시간은 수백 년, 수천 년, 수십억 년이 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 가르강티아 주변에 있는 행성에 단 몇 시간 다녀왔을 뿐인데 궤도에 돌고 있던 우주선은 수십 년이 지나 있던 것도 이런 중력에 의한 시간지연 효과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중력에 의한 시간지연은 우리 일상에서 느끼기는 힘들지만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측정하여 중력이 낮은 지구 주변 우주궤도와 중력이 높은 지상에서의 시간도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주선에서 느끼는 시간은 평소 느끼던 것과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사건의 지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외부 관찰자가 바라본 우주선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영원히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초대 질량 블랙홀은 대부분의 은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우주와 은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측한 은하도 이러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북두칠성과 가까운 사냥개 자리에 있는 NGC 4244라는 우리 이웃 은하입니다. NGC 4244 은하는 은바늘 은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은하인데 지구에서 1400만 광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은하입니다. 은바늘 은하는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와 함께 40개 이상의 은하들로 이루어진 국부은하군을 형성합니다. 국부은하군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5억 2천만 광년 크기의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일부입니다. 이 거대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에는 우리 은하 수만 배의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거대 인력체가 있고 주변의 작은 은하단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NGC 4244 은바늘 은하로 떠나볼까요? 은바늘 은하의 중심부 초대 질량 블랙홀도 관찰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이 분출하는 강력한 제트가 압도적입니다. 관측지로 이동합니다. 스텔라리움 앱으로 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북두칠성에 있는 큰 곰자리가 보입니다. 북두칠성 아래에 사냥개 자리가 있습니다. 사냥개 자리 주변에는 크게 밝은 별은 별로 없고 평범한 보통 밝기의 별들이 있는 구역이지만 꽤 많은 흥미로운 은하들이 있는 곳입니다.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 미국의 과학자들은 중력파 검출기 라이고를 통해 13억 광년 거리에서 두 개의 블랙홀이 병합하여 하나의 블랙홀이 될 때 발생하는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였습니다. 중력파 검출기 라이고는 4km에 달하는 두 개의 진공관을 기역자 형태로 구성한 레이저 간섭기입니다. 레이저가 거울을 통해 양쪽을 왕복하는 동안 중력파에 의한 미세한 시공간에 왜곡이 발생하면 레이저의 파동에 미세한 간섭이 생김으로써 이를 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블랙홀의 이미지를 촬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은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은하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심부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블랙홀 자체는 빛을 방출하지 않아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관측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은하 중심부 공수자리 A스타 블랙홀은 1974년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후 16년간 블랙홀 주변 별들의 운동을 관측하여 태양 450만 배의 질량을 가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 내의 다른 공간에서도 블랙홀의 존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 아무리 질량이 거대하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가까운 우리 은하의 중심부 블랙홀, 공수자리 A스타 블랙홀조차 관측하려면 말도 안 되는 망원경 성능을 필요로 합니다. 지구에서 달에 있는 도너츠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분해능이 필요한 것인데요. 과학자들은 지구만한 크기의 망원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지구 곳곳에 있는 대형 망원경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마치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력파 망원경 협업을 통해 5300만 광년 거리의 천여자리 A 은하 M87에서 태양 65배 질량의 중심 블랙홀 4A 이미지를 인류 최초로 얻게 되었으며 이후 우리 은하 중심부 공수자리 A스타 블랙홀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블랙홀의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경계면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강력한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왜곡되어 빛의 경로조차 휘게 되며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빛이 영원히 지평선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사건의 지평선에서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지 않고 머물 수만 있다면 자기 뒤통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관측한 천체는 중심부 초대 질량 블랙홀에 대해 연구되고 있는 또 다른 은하 메시의 104번 솜브레로 은하입니다. 솜브레로라는 이름은 멕시코 전통 솜브레로 모자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졌습니다. 솜브레로 은하는 지구에서 2800만 광년 거리에 있고 우리 은하보다는 다소 작은 5만 광년 크기의 평범한 은하입니다. 중심 팽대부가 이례적으로 크고 밝아 아마추어 망원경으로 쉽게 관측할 수 있어 관측에 재미도 있는 대상입니다. 솜브레로 은하로 떠나볼까요? 크고 밝은 팽대부가 매혹적인 솜브레로 은하입니다. 은하 원반에 차가운 수소가스와 먼지가 시커먼 띠 모양으로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입니다. 중심부 초대 질량 블랙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에서 분출되는 강력한 제트가 압도적입니다. 관측지로 이동합니다. 스텔라리움 앱으로 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점점 빨리 지평선을 넘어가는 봄의 대삼각형입니다. 봄의 대삼각형은 사자자리 데네볼라, 목동자리 아크투루스, 처녀자리 스피카로 구성됩니다. 매우 밝은 별들이어서 날씨만 맑으면 대도시에서도 맨눈에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솜브레로 은하는 처녀자리 스피카 아래쪽에 있습니다.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직녀성을 관측해 보았습니다. 직녀성은 여름철 별자리인 검은 고자리의 1등성입니다. 매우 밝아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여름철 대삼각형을 이루는 유명한 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콘택트에서도 배경이 되었던 외계 문명이 있는 항성 베가입니다. It's a star. I must have gone through a wormhole. 지금 다시 봐도 설레이게 만드는 SF 명작입니다. It's Vega. 검은 고자리 직녀성으로 떠나볼까요? 직녀성은 비교적 가까운 지구에서 25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 2배 질량으로 태양의 표면온도 6000도보다 훨씬 뜨거운 9500도의 표면온도를 가지며 빠른 속도로 수소행 융합을 하고 있어 46억 년의 태양의 나이보다 훨씬 젊은 4억 년의 나이임에도 벌써 일생을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삼엽충이 살던 고생대에 베가가 태어난 것이죠. 너무 밝고 뜨거운 온도로 인해 베가 옆에 지구가 있다면 금성과 같은 불지옥 행성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태양보다 50배 빠른 12시간의 자전 주기를 가지고 있어 타운 모양으로 부풀어 있으며 7%만 더 빨리 돌았다면 강한 원심력으로 별이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관측지로 이동합니다. 스텔라리움 앱으로 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름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화려한 백조자리가 보입니다. 백조자리 오른편에는 독수리 자리가 있고 은하수 건너편에는 검은 고자리가 있습니다. 백조자리 데네브, 독수리자리 알타이르, 검은 고자리 베가 3개의 별이 여름의 대삼각형을 이룹니다. 낮에 찍어둔 태양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녀성은 태양 2.8배 크기의 뜨거운 별로 태양보다 무려 37배 밝습니다.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12,000년 후에는 지구의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동청송 영양 IC에 도착하였습니다. 톨게이트 간판이 항상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초입에 있는 청송 진보면 신촌 약수터 마을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곳의 약수가 몸에 좋다고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청송읍에 있는 달기 약수와 마찬가지로 약수로 끓인 백숙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영양군의 중심 영양읍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치킨집, 중국집, 편의점 다 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수비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초록을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별 샤워까지 하면 근데 영 하늘이 별천지 수비면 면 소재지입니다. 영양읍보다는 작지만 간단한 식당, 치킨집 정도는 있습니다. 편의점은 아마 없는 것 같고 웬만한 건 영양읍에 들러서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가면 주유소도 없습니다. 길이 험해지지는 않지만 숲이 더 우거지는 게 느껴집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반딧불이 천문대에 와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오셔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백조자리 대내부와 베일성운을 관측해 보았습니다. 대내부는 여름철 별자리인 백조자리의 1등성입니다. 매우 밝아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여름철 대삼각형을 이루는 유명한 별입니다. 백조자리 대내부로 떠나볼까요? 대내부는 밤하늘에 흔히 보이는 별 중에는 상당히 먼 320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 150배 질량으로 태양의 표면온도 6000도보다 훨씬 뜨거운 9000도의 표면온도를 가지며 빠른 속도로 수소에 융합을 하고 있어 46억 년의 태양의 나이보다 훨씬 젊은 신생아 같은 10만 년의 나이임에도 불과 수백만 년 후에 수명을 다해 초신성 폭발을 할 것입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초기 선조들이 대내부의 탄생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대내부의 크기로 인해 태양 자리에 대내부가 있었다면 지구는 대내부의 표면에 있었을 것입니다. 백조자리의 날개 옆에 있는 베일성운은 망상성운이라고도 부르며 수천 년 전에 수명을 다한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남긴 아름다운 잔해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별은 죽어서 가스 잔해와 다음 생명의 씨앗을 남기나 봅니다. 관측지로 이동합니다. 스텔라리움 앱으로 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름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화려한 백조자리가 보입니다. 백조자리 오른편에는 독수리 자리가 있고
은하수 건너편에는 검은 고자리가 있습니다. 백조자리 데네브, 독수리자리 알타이르, 검은 고자리 베가 3개의 별이 여름의 대삼각형을 이룹니다. 데네브를 낮에 찍어둔 태양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네브는 태양 200배 크기의 뜨거운 별로 태양보다 무려 20만 배 밝습니다.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8천년 후에는 지구의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베일 성운 중 거대한 동베일 성운을 관측해 보겠습니다. 이 별은 어떤 별일까요? 사실 이것은 별이 아닙니다. 1AU도 안 되는 거리에서 모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형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모항성인 HRP 88126은 태양 10배 이상의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 표면 온도 6000도를 훨씬 넘어서는 2만도에 이르는 엄청난 고온의 복사를 방출합니다. 이 위태로운 행성은 모항성의 크기와 복사열에 비해 너무 가까운 궤도를 공전하고 있어 고온으로 가열되고 있으며 모항성의 강력한 항성풍에 의해 증발하여 우주먼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행성에서 온도를 버티고 일출을 볼 수 있다면 엄청난 밝기로 인해 보자마자 실명해 버릴 것입니다. 항성 HRP 88126은 우리 은하 중심 공수자리 방향에 있으며 석호성운과 삼열성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호성운은 약 100광년 크기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가스 성운입니다. 삼열성운은 4000광년 거리에 있는 약 30광년 크기의 성운으로 100개 이상의 아기별들이 관측된 곳입니다. 석호성운 삼열성운과 가까운 시선 방향으로 우리 은하의 중심 초대 질량 블랙홀 공수자리 A스타가 있습니다. 공수자리 A는 가까운 곳을 공전하는 6개의 별의 궤도를 16년간 관찰하여 태양 400만 배라는 질량이 측정되었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에서 공개한 공수자리의 영상을 먼저 감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 방향 공수자리에 있는 삼열성운으로 떠나볼까요? 우리 태양이 삼열성운 한복판에 있다면 밤하늘조차 엄청나게 밝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관측지로 이동합니다.
스텔라리움 앱으로 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수 중심 방향에는 정갈자리와 궁수자리가 있습니다. 정갈자리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황색의 1등성 안타레스가 있습니다. 정갈자리 바로 서쪽 옆에는 궁수자리가 뒤따라 올라옵니다. 북반구에서 은하수는 봄부터 여름까지가 관측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푸른 가스층이 매혹적인 화려한 삼열성운이 보이고 그 옆에 석호성운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살려주자 얘들아 잘 가라. 안 가려고 이렇게 안쪽으로 간다. 안녕. 안녕. 다슬기 남아있는데요? 다슬기도 다 나서. 다슬기도 안녕. 동생이도 안녕. 네, 옆에 멀쩡한 집이 있긴 하지만 시골집 마당에 이렇게 텐트를 쳐두었습니다. 의외로 이 더위에도 산에 있는 숲속 시골집은 밤에 꽤 서늘합니다. 텐트 옆에 관측 의자도 배치해 두었습니다. 시스타 S50 망원경 카메라로 딥스카이를 촬영 중이고요. 그 옆에 디지털 카메라로 타임랩스를 찍고 있습니다. 캠핑용 파워뱅크를 카메라에 물려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수시간 이상 작동해야 하는 카메라의 전력 소비도 소비지만 렌즈에 이슬이 앉지 않게 듀 히터를 감아서 열선을 계속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아 작은 보조 배터리로는 장시간 운용이 어렵습니다. 여름철 대삼각형이 보입니다. 은하수도 보이는데요. 물론 사진으로 찍은 것만큼 아주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은하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은하수가 쭉 이어져서 카시오페이아까지 은하수 끝자락이 이어집니다. 카시오페이아가 보이시죠? 이렇게 여름철 대삼각형까지 은하수가 관찰되고요. 더 끝자락은 이미 많이 내려가서 지금 보이진 않는데 우리 은하 중심 방향 공수자리가 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캠핑 의자에 누워서 몇 시간째 별멍을 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스마트 망원경, 시스타 망원경 카메라로 몇 가지 전체들도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하늘이 괜찮아서 제법 괜찮은 품질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저도 별을 보러 다니기 전에는 은하수를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건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별을 보면은 우리의 희노애락이 그렇게 큰 일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공간에서 찰나와 같은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알비레오도 보이네요. 가운데 보이시죠? 저것도 시스타 스마트 망원경으로 찍어봤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진 않은데 좀 장초점 망원경으로 좀 최대한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해야 두 쌍성이 좀 더 분해돼서 보입니다. 물론 시스타 망원경도 어느 정도 분해돼서 두 별이 구분되긴 하는데요. 간단한 망원경이니까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습도가 너무 많아서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럼 이제 망원경이 물폭탄이 되기 때문에 사실 비싼 망원경을 고장나게 하는 나중에 습기 차고 곰팡이 쓸고 그렇게 되면 손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망원경만 들고 왔습니다. 물론 놀러 오면서 짐이 좀 많았던 것도 있고요. 사실 꼭 망원경으로 딥스카이 그런 천체를 세밀하게 촬영하는 게 모든 즐거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촬영함으로써 기록을 남기고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그 만족감도 있지만은 맨눈으로 이렇게 그냥 하늘을 바라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돗자리 깔고 누워서 이렇게 그냥 하늘을 보고만 있어도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유성우가 떨어질 때 돗자리 깔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 종종 이제 유성들이 떨어지거든요. 꼭 유성우 철이 아니라도 유성이 한 번씩 떨어집니다. 아주 가끔 떨어지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걸 촬영으로 남기는 건 더 어려운데 다음에 페르세우스 이제 유성우나 사자자리 유성우 시기가 되면 동영상으로 좀 제대로 한번 유성우를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별 1주 타임랩스를 한 3시간 정도 찍고 동영상을 이렇게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정도. 사실 한 3시 반, 4시 정도만 돼도 벌써 광명이 올라오니까요. 사실 여름철에는 별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밤이 워낙 짧아서요. 별 사진이나 영상도 좋지만은 이렇게 나무나 이런 풍경이 같이 담기는 게 더 뭔가 입체감이 있다 할까요?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카시오페이아. 북두칠성은 아까 내려갔습니다. 카시오페이아가 저렇게 올라오면 이제 북두칠성은 내려가죠. 이쪽 지금 가각으로 해서 타임랩스를 좀 하나 더 좀 찍어볼 생각입니다.